그래서 이게 그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건 위 속에 원래 좀 있다 하죠, 그죠? 근데 왜 이게 병이 되겠어요? 쏠리니까, 많아지니까. 그러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얘한테 유리해졌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를 견제하든 다른 균한테는 나빠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환경을 바꿔주면 미생물은 비율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전 좀 그 외골수로 이렇게 좀 살아요. 사는 그 자체가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앞도 뒤도 안 돌아보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남들이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 진짜 나는 좀 너무 이 보편적인 부분에서 너무 무식하다, 이런 몰지각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자평을 해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육아 카페를 하면서 그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 막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유산균 제품을 되게 많이 유행처럼 막 먹이시더라고. 그래서 방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 뱃속에 유산균이 모자라는 어떤 증상이 생겼다. 그 말은 유산균이 살기에 부적절한 장내 환경이란 얘기죠.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지. 있는 놈도 못 사는데 그걸 넣어주면 걔들은 잘 사나?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영양학도 공부하시고 뭔가 이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선택할 때 좋다? 아,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좋은 게 절대 안 좋아요. 봐봐, 여러분이 지금 다 밥을 먹고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배부른데 밥이 좋은 거냐 하면 다 좋다고 해. 그죠? 밥은 좋은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지금 시츄에이션, 배가 불러요 지금.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막 너무나 정성껏 지었다고 거절하기 힘들게 밥을 한 그릇 갖고 왔어. 안 먹기가 힘들어 이거는. 그러면 먹었어. 과식이 되면 식독이 되죠. 좋은 밥이 독이 됐어 지금. 근데 좀 전에 먹은 밥은 영양이 됐죠. 자 봐,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 시츄에이션 이런 게 좋고 나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건 좋은 영양, 이건 나쁜 영양, 그러고 고정된 영양학 지식을 배우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다양한데 이제 갖다 적용을 하세요. 뭐냐 하면 지방도 그 왜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런 말을 막 하죠. 그죠? 좀 전에 제가 좋은 균, 나쁜 균 그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으로 결론이 났죠. 항상 다 있어요. 나쁜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 없으면 애들 몸 안 자라요. 애들 몸 키우는 데는 그 지방이 필요해. 그 지방은 구성소 중에 하나예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열량소이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지방 종류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에 대한 신뢰에서 나와요. 자연을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시각이. 우리 편도 붓는데 그냥 절제 수술하지 뭐. 붓고 자꾸 불편하고 아프니까 그냥 편리만 생각하면 그래 그러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그런 결론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되게 불쾌한 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남 얘기라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오셔갖고 왜 부인과적 질환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을 드러내래요. 무슨 물건이야, 가구야. 그 수준밖에 안 돼? 그거는 가치가? 저는 너무 불쾌해요. 특히 그런 말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너무 싫어요. 너무 짜증나. 제가 한 번은 그 계류유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여자들은 왜 유산 이름은 어떤 식으로든 좋지는 않잖아. 그런데 병원에 가갖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딱 검진을 했는데 계류산인 것 같다고 그 의사가 일주일 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좀 마음이 상했어. 좀 기분 안 좋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늘도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러고 이제 딱 갔는데 거기 여의사라서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사면 자기네들도 뭐 같이 이해도 되고 그지. 또 이제 그 좀 덜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여의사를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 딱 보더니 아유 안 되겠습니다. 그냥 끌고 내죠.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산이 됐대지만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의 그 시작인 그것이 무슨 쓰레기나 찌끄러기밖에 안 되나 끌고 내자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러고는 아유 좀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그래도 어떡하냐 다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인간적인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 가시나가 저기 바로 여기 확 나오는 거야. 네 같은 년한테 내 몸을 맡기려니 내가 다시는 내가 정말 병원이라고 안 온다 이러고는 그냥 두 말 안 하고 딱 일어났어요. 진짜 입을 열었으면 욕을 했을 것 같아. 왜냐? 산부인과 의사잖아. 생명의 시작을 다루는 무엇보다 따뜻하고 축복으로 넘치고 다정스럽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물건 취급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의 동감, 자매 이런 것도 없어. 그게 무슨 자격이야. 뭐 면허만 주면 다 자격이 있어. 그게 바로 욕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딱 일어서서 됐거든요. 그러고 두 번 얘기 안 하고 딱 나왔어. 그러고 집에 와서 그냥 약지어 먹고 이제 유산을 시켰어요. 원래는 저도 막 굳이 그래까지 안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쉽게 말해서 내 자궁을 생명이 있어야 되는 자궁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데 저는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눈꽃만큼도. 그거는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여의사라고 찾아갔다가 더 당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저는 정말 너무 더더욱 신뢰가 없어졌는데 이런 생명, 자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존중과 신뢰가 있으면요. 시각이 굉장히 달라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야 답이 있을 거야. 왜?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불안하죠. 근데 아니야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이러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앞으로 어떤 강의를 또 더 들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믿음, 근원적 자연, 꾸며지고 인위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억지 부리는 억지 자연 말고 근원적 자연에 대한 믿음, 그죠? 그런 게 되시는 게 제일 균형에, 지식적 균형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이 강의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다소 지식적이면서도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기는 한문으로 기자 많이 보셨죠? 미는 만미자예요. 기운기 만미. 그래서 기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요 성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양방이나 이제 현대과학, 그죠? 양방 이전에 영양학은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왜 성분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고 무슨 성분이 들고, 그죠? 근데 한의학에는요 원래 전통적으로 하면 성분 얘기가 없고요. 기미가 있어요. 기가 열하다, 기가 냉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질을 얘기해요. 그다음 미가 후하다, 박하다. 이거는 맛이 좀 비중이 좀 무겁다, 가볍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미는 여러분은 아시는 오미라는 거 있죠? 산고, 감시남, 달고, 쓰고, 짜고 이런 게 미예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기는 우리 몸에서의, 그러니까 이 자체의 기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흡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기미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뜨거운 작용을 한다. 또는 이거는 기운을 흩어서 이렇게 뭉치지 않게 한다. 또는 이거는 기운을 모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서 뼈에 쓰는 뼈에 좋으려고 뭘 쓴다. 그러면 흔들리는 기운이 아니라 모이는 기운을 써야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기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근데 저는 제가 한의사여서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전 사실 공부하면서
한약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제가 한의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한 건 한의학만이 아니거든요. 영양학도 여러분이 생각하기 힘들 만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찾아내려면 어긋나는 많은 것들을 다 헤집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기미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기미론이. 이게 이론인데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예, 안 섞여요. 실제로 아무리 흔들어 봐도 흔들 그때만 왔다 갔다 하지 좀 있으면 딱 분리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요, 저는 물과 기름을 성분의 추가 없이 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이건 과학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물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물이면 더 좋기 때문에 온천물 있잖아요. 온천에서 물을 떠가지고요. 그걸 10분의 1로 졸여요. 그러니까 1리터가 100ml가 되는 거지. 그죠? 10분의 1로 졸여요. 그러면 성분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날아가면 날아갔지 뭘 들어오겠어. 그런데 그 물은 섞어보면 반쯤 섞여요. 제가 지금 집에 이렇게 놔둔 물과 기름을 섞어서 놔둔 게 있거든요. 그게 언제 했지? 1년쯤 더 지났어요, 벌써. 근데도 중간에 섞인 층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바로 옆에는 그냥 물하고 그냥 기름하고 섞은 비커가 있거든요. 걔는 여전히 1년 지나도 똑같이 아래 위로 나눠져 있어요. 비중은 안 바뀌니까. 그죠? 근데 제가 10분의 1로 졸인 그걸로 했는 거는 3단계예요. 3층. 그러니까 당연히 물, 혼합층, 기름. 그게 그대로 있어요. 흔들어 놔도 그건 또 그렇게 돼요. 흔들면요, 오히려 이거는 순간 진짜 다 섞인 것처럼 약간 착시를 일으킬 만큼 섞여요. 그랬다가 오래 놔두면 3층으로 분리가 돼요. 이게 왜 그럴게요? 계면 활성제를 넣은 것도 아니잖아. 경계면, 물과 기름의 경계면이 섞이는 게 계면 활성제죠. 비누. 그죠? 근데 계면 활성제를 안 넣었어.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기미가 우리 현실적으로는 더 맞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졸이면 뭐가 많이 들어가죠? 열. 그죠? 열이 들어갔는데 거기 열 입자가 있냐고? 없죠? 근데 기운은 계속 누적됐죠. 열 기운이. 그러니까 이게 섞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럼 거꾸로 말해갖고 얘를 계속 냉동시켰다, 해동했다, 또 냉동했다 이러면 이 물은 기름하고 섞이겠어요? 안 섞여요. 온천이라는 게 뭐예요? 지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끓은 물이죠. 그러니까 얘가 열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식어도 얘는 따뜻한 성질이겠죠. 이런 걸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식의 사고를 안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화학적, 현대적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일반 화학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성분 변화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거는 일반 화학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고차원적인 화학을 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그 단계부터는 실제로 이런 훨씬 더 리얼하면서 훨씬 더 판타스틱한 그런 화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규명은 못해요. 왜 그런지.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했고 현상으로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현상이라고.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성분적인 걸로는 규명은 못하고 있죠. 근데 규명할 수 있는 건 에너지적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은 수학적으로도 나와요. 계산이. 그런데 그게 이제 기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적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양학 배워서 그냥 강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영양가 있는 요리 해 드실 거죠. 자, 그러면 조리 중에도 불이 많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더 따뜻한 성질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